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SNS를 통해 유출돼 논란입니다. 한편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전 당원 투표 우선 조항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경호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의 외부 일정입니다. 기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가 되는 이 사항인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공지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에 방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홍보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저렇게 올렸습니다. 결국 대통령실도 사과를 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했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안 부원장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좀 기강이 좀 해이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도 이제 보통 대통령 일정은 엠바고가 걸려서 가고 그게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이 예인데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제 엠바고도 걸고 뭐 직원들도 주의를 하고 해서 잘 새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현장 일정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에 가신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일주일 전부터 경호 선발대라든가 행사 관계자들이 가서 동선 체크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다 점검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이라면 서문시장의 번영의 관계자들이라든가 대통령께서 가실 때 예견된 동선에 있는 분들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제 보통 경호처 관계자들이 보안을 심각하게 요청을 하고 단속도 하고 예. 그 주의도 환기시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나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실 자체에서 빠져나갔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행사 관계자들이라든가 현장에서 상인들이라든가 그분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온 얘기가 팬카페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라온 것 같아요. 상인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던 건 대구 시당 차원에서 당 그럴 수도 행사에 있고요. 많은 참석을 독려하는 당원들이 좀 아름아름 알아서 그걸 좀 홍보하는 차원이지 그럴 수 않았겠냐 있습니다. 이러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고향인 마산에 오셨을 때도 네. 탁현민 비서관이 비서관, 일주일 예. 전부터 세 번이나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 관계자들은 알게 됩니다. 네. 알게 되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게 보안 요청을 계속 합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는 게 일반적인데 네. 아마도 서문시장이라든가 대구의 시당 관계자라든가 당원 중에 일부 사람들이 알았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일정은 2차, 3차 분위기까지 해서 다 점검이 되고 보안 유지 노력을 당부하는 노력들이 부과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이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이게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보통 이제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은 당연한 겁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의 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안입니다. 경호. 예. 경호라는 건 일신상의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일정이 네. 공개가 되면.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사진도 공개되고 일정도 공개되고 그러면 그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는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팬클럽과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팬클럽 자체가 계속 이런 국기문란에 준하는 그런 일정 사고를 치면 팬클럽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 활동을 해체해달라, 해산해달라. 그럼 뭐 과도한 관심은 뭐 고맙지만 그래도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봐서는 뭔가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과 김건희 여사가 무슨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교류가 있거나.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팬클럽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국정에 개입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자꾸 뭔가 국정에 개입하려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지 못하면 나중에 예전 기억이 나요. 박근혜 정부 때처럼 뒤에서 비선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팬클럽은 해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죄송하고 경호처를 통해서 경위를 파악할 것이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처음이 아니잖아요. 석 달 전에도 이제 대통령 집무실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되풀이가 이미 된 사안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어떤 식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세요, 부원장님? 사실은 이게 이제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방문지 성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판단할 때는 딱히 부러진 뭐 대처 방안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쩔 수 없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안 사항이라는 거에 대한 분위기 환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대통령들이 현장 행사를 다 나갔는데 이런 사고가 나온 경우가 그러니까요. 없었거든요. 그 왜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모시는 보좌하는 조직부터 기강회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행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부인하고도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마산 오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협조했던 여러 시민들이 정말 주변에다가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 군데에서 한다고 되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요. 좀 관계자들이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경호처가 좀 주된 예?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그럼 경호처겠습니까? 저는 그 1차적인 책임은 경호처에 있고 경호처가 행사장을 저 비서실 선발 때하고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만나는 주민마다 대통령 오시는 건 이거는 정말 국가 보안 사항이니까 꼭 좀 지켜달라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팬클럽이라는 게요. 이게 대선 때 조직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선거 조직들이 다 해단식을 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팬카페만 해산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 이전에 있던 분들이 활동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팬클럽 운영진이 각성을 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과의 거리가 사람들의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뭐 지난번에 집무실 사진 나간 이래로 또 벌어졌는데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께서도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엄한 경호처만 지금 뭐 불똥을 튀게 생겼어요. 아, 경호처도 엄한 얼마나 경호처예요. 억울하겠어요. 그럼요. 팬클럽에 올라온 게 경호처 잘못은 아니죠.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를 처음부터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걸 명확하게 어디서 정보 흘렀는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얼렁뚱땅.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벌어진 것들은 팬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그 중간에 어떤 정보들이 공유되는지 이런 거는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경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밝혀야 돼요. 또 어물쩍 넘어가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말로만 서가지 말고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으로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사실 처음 저 사진이 공개됐을 때부터 나왔었고 뭐 개인적인 뭐 행보에서의 논란이 생길 때도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럼 제2부속실도 다시 생겨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민주당이 그랬죠. 이 부속실 만들어라. 그러니까 본인 공약이라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는데 뭐 공약 다 지키지는 않으시잖아요. 뭐 수석도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부속실 자체는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생기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된 자리도 나가고 뭐 행사도 참석하시면 이 부속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속실에서 비서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속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팬카페 같은 문제들 이런 거 이 부속실에 있으면 관리가 되거든요. 이 부속실을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제외한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에서 조금 더 인원들을 노련한 사람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친한 커버나 컨텐츠 직원들이 옆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보좌하잖아요. 네. 몰라요.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노련한 사람들을 김건희 여사 옆에 붙여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그냥 이런 데 엄한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부속실 설치 필요하다. 만약에 부속실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비서실 내 인사들에 대한 교체, 더 노련한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제2부속실이 뭐 보안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그거를 바로 결부시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네.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집무실 사진이 예전에 팬카페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그게 일종의 막 보안 사고가 난 건데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위기 관리 기능이 좀 더 잘 작동했을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안 문제를 밀실 의혹하고 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의 밀실 의혹 프레임의 일환이다. 그래서 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국가 의전 대상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최소한의 공개 행사라도 나가셔야 되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된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어디선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데 최적화된 조직이에요. 영부인 보좌에 최적화된 조직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2부속실을 두지 않고 전담 기능을 두지 않고 가면 아무래도 허점이 발생할 거라는 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이라든가 뭐 언론 대응이라든가 예. 뭐 보안 문제라든가 또 혹은 영부인과 관련된 뭐 지지 자원 조직들 부분과 관련해서 제2부속실이 있다면 위기 관리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 제2부속실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모두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뭐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특검법 도입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들이 연일 정치권에 지금 오르내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수사할 생각이 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검토 중이다. 뭐 자세한 답변은 못하지만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수사를 해야죠. 지금 보면은 검찰과 경찰이 같은 고발장이 접수가 되더라도요. 민주당 야당 인사들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 자체도 송치하는 것들은 민주당은 하고 그다음에 여권에 있는 분들은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송치 결정을 내리고 허위 경력 등으로 해서 서면 조사를 했던 100일 동안 미뤘다가 서면 조사로 끝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정은 불송치 결정을 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녹취 파일에 보면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긴다. 라는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의 편중된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수처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이미 고발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수처의 존재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김진욱 처장은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고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해야죠. 근데 말만 어중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본다. 그래서 하지만 공수처가 공수처로서 탄생한 이유를 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함이 마땅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예,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뭐 이해하고 싶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던 거다라고 기능중복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맥락이 다르다고 봐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감찰기구이기 때문에 의혹 자체만 가지고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는 명백히 수사기구예요. 수사기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명확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준욱 공수처장이 검토 중이라고 한 게 무슨 맥락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6개월 동안 수십 명의 수사관을 집어넣어서 수사를 하고서도 기소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던 여러 혐의들 중에 무혐의로 결론 난 것도 있고 수사를 해서 안 밝혀진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대선 기간 내내 상대 후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혐의점이 안 드러난 거거든요. 혐의점이 안 드러난 것을 공수처장이 무슨 재량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수처법에서 가져올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얼마 전에 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것도 있고요. 기소가 안 된 것도 있고 기소조차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이 그 얘기를 하려면 뭐뭐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분명하니까 자기들이 착수하겠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김건희 영부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애매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지금 출범하고 난 뒤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 증명을 못 했거든요. 본연의 임무에 좀 더 매진하는 게 어떠냐 이 고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공수처라는 게 이번에 고위공직자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이 했지만 턴 게 없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줬는데 기소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검찰이 있죠.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총장이죠. 지금 대통령. 결국에는 그런 오해들이 받지 않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찰의 기소 권한 자체가 그냥 선택적으로 됐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국민들의 상식에서 봤을 때 허위 경력은 누가 보더라도 허위 경력 자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대 논문 표절. 국민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도요. 그거 보면은 표절인지 알아요. 그런데 또 국민대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말고도요. 김건희 여사가 측근들을 이용해서 뭐 관저공사라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검찰은요. 특히나 검찰은 지금 검찰 정권에 대통령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좀 편을 들겠죠. 그러면 공수처 역할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처가 있으면 김윤욱 처장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검법을 민주당은 발의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안과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하겠다는 사안이 다른 겁니까? 같은 사안도 있고 예. 좀 다른 사안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특검법 자체는 따지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 특검법을 이제 발의해서라도 하겠다. 검찰 안 움직이니까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예. 특별검사를 두서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런 이면에는 이제 국정조사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특검도 하는 것은 필요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함의가 좀 크다. 꼭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특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좀 제대로 해라.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대통령의 배우자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게 당론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당론으로 채택될 수도 있고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인 겁니까? 아직까지는 멀지만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묻어두거나 미적미적하면
결국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을 통과시켜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예.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법 패스트 트랙이 필요한 사안일 수 사안이 있다. 오면은 해야죠. 입법부가 예.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상정 안 하면 패스트 트랙까지 가겠다. 이게 진성준 의원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이게 지금 뭐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일일이 다 답변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노무 문제라든가 뭐 허위 경영 문제라든가 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예. 나왔고 진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뭐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이다라고 일축을 했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건은 민주당에서 이미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예. 했고 또 현재 금경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특검을 들이미는 거는 아무리 국회지만 논리상 맞지 않다. 이 점을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가더라도 이게 기간 요건이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그 다음에 저기 본회의장에서 60일 이렇게 하면 최장 330일인데 이 중에서 뺄 거 다 빼고 계산을 해보면 상임위를 안건조정위원회로 가져가면은 최대 90일 이내.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바로 국회 부의되자마자 표결에 붙이면 60일을 뺄 수 있으니까 180일 그렇게 하더라도 180일 걸려요. 180일이면 6개월인데 이 사안이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적 부담을 안아가면서 6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어갈 사안이겠는가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이 특검 지금 김용민 의원이 특검의 주요 내용으로 얘기한 것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2년이 넘도록 기소가 안 됐거나 경찰에 의해서 혐의 없음이 됐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더라도 별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당력을 소비해가면서 당론으로 채택해가면서 6개월 이상 끌어가면서 싸움을 하겠다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볼 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정략적으로 들어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유불리를 따져보면 딱 나와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예. 예. 형님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민생 돌봐야 되는데 정치보복 한다고 정치보복 수사하고요. 그다음에 북송 북풍 논란으로 어지럽히고 있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하는 거죠. 저희는 계속 민생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를 129곳을 압수수색해서 고작 찾아낸 게 7만 8천하고 180만 원 찾아냈어요. 왜 그래서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이든 아니요, 좀 이따 논의하죠. 예. 하는데 제가 말하자면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129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한 장 하고 압수수색조차도 없이 불송치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나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관련된 수사는 너무 미비하다라는 형평성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된 게 사실 또 특별감찰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감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특별감찰관이고 대통령 역시도 감찰관 국회에서 보내오면 100%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아직까지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설전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관련 내용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 위원-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천 요청했죠. 저는 했죠. 언제 하셨습니까? 자, 옛날 말고 지금 얘기합시다. 예,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네,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특별감찰관에 쓰이는 7억 7천만 원 그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이었습니다. 뭐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된 것, 뭐 예산과 관련된 게 주요 내용이겠습니다만 둘 간의 설전이 주고받으면 항상 그 내용보다는 태도나 그 발언에 좀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민주당이 그 한동훈 그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포증. 누가 나오더라도 대치기를 대말리고 대치기를 당하니까 저쪽에서 민주당의 대표 선수를 내세우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법무장관이 그나마 나를 뾰족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게 이제 나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을 지고 나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계속 공격할수록 한동훈 장관의 입지점 위상만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왜 안 했냐 그러면 당신 때는 왜 안 했냐 이렇게 대치는 겁니다. 그죠? 법무부가 문재인 5년 동안 법무부가 보였던 행태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뭐 수사지휘권 문제라든가 뭐 검찰총장 징계에 관련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무슨 논리로 공격을 해도 대치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볼 때 좀 안쓰럽다. 제가 볼 때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안 했잖아요. 2015년 법 통과되고 난 뒤에 초대 박근혜 대통령 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만두고 난 뒤에 1년 만에 그만두고 난 뒤에 그 결혼 통지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로는 특별감찰관 하자고 그러면서 저기 대통령실에서 공문이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공문을 보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관행도 없고 특별감찰관법에도 공문을 보내라 말라 조항이 없어요. 뭐 이런 걸 들고 또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격을 받더라도 민주당은 대치기를 당한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딱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고 받을 건 받고 공격할 건 공격하는 게 맞다.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요. 뭐 많이 안타까우실 필요는 없고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좋아서 그런가 왜 착하시고. 근데 뭐 이제 한동훈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두려움이 있거나 그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 권능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가 국민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입법과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서 시원함을 느끼고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한테는 득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무위원은 선출된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로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좀 해도 좀 자세하게 겸손한 태도로 하면서 잘 답변을 하고 좀 모르는 부분들은 다 설명해 드리고 이게 그걸 국민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국민이 지금 여기서 한 번도 앉아야 내가 멋진 스타 장관이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해서 본인은 돋보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뭐 보수층 아니라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 잘한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태도가 좀 그렇다. 말 잘한다가 아니라 저게 계속 반복이 되면 좀 사람이 좀 그런데 경우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국회의원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 쌓여갈 것이다. 여기는 스타 장관 본인이 돋보이는 소통령 한동훈은 부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잖아요. 조금 어눌하고 일 못하시고 예. 이런 부분들이 각인돼서 지지율 20%에 있는 건데 이게 부각이 되면 본인한테 좋을 게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재산 깎아먹기를 하는 것 한동훈 장관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은 단순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윤석열 정부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별감찰관 얘기해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면 예전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해놓고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 이런 예. 느낌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하든 안 했든 간에 본인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로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한동훈 장관 부분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보다는 전 정부 얘기를 한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 같이 동참할 의지가 저는 한다고 겁니까? 했었죠. 지금 한다고 했고 그래서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내달라는 것은 조건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 인권 재단 이사장 이렇게 엮어서 가지 말고 특별 감찰관을 하자라고 하면 저희도 하기로 했고 여야가 공의하기로 한 거지 반대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 인권 재단은 여야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끼워서 패키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는 안 제가 되죠. 한 말씀 짚고 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동의를 표하셨고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랬고 여야가 추천하면 100%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야가 하면 되는 거고 북한 인권법은 조건을 건다고 얘기를 하는데 2016년 3월에 통과된 법이고 그 법이 발효된 게 2016년 9월이에요. 이미 통과된 법을 실시하자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 5명을 이미 국회의장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5명만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조건입니까?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을 실행하자는 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권재단 마포 사무실 문 닫고 예산 다 삭감했고 거기에 있는 그 다른 조항들도 다 사실상 사문화 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2016년에 합의해서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법이.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그게 무슨 좋아서 조건이 되나? 통과시킨 있는 게 법을 실행하자는 아니었고 건데.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국민의힘이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민주당이나 야권 쪽에 색깔론을 지었어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논박이 있는 거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문구물로 해서 통과는 시켰어요. 다른 거하고 빠따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한 거죠 법률을. 그래서 그러니까 특감은 특감대로 하시고 북한 인권재단은 재단대로 해야지 같이 하자라고 한 것들이 대통령실과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했으면 국민의회에서 먼저 추천을 해서 명단을 주시면 그러면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야당에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또 추천한 부분들이 동시에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협상을 여당이 야당한테 손을 내밀어야지 자꾸 지금도 민주당이 여당처럼 대우를 해주시니까 다수당이잖아요. 저희도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야당입니다. 절대 다수장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 법사위 이런 논쟁 속에 중단이 됐고, 뭐 기획재정위에서는 야당이 안 나오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여당이 안 나오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협치가 있고 정치를 위해서 좀 나아갔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받는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네. 영장 나오겠습니까? 사전영장을 쳤으니까 배 씨 관련해서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금액 자체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김혜경 씨가 쓴 게 아니라 배모 씨가 2천만 원을 이용을 했다고 입증이 된 것이고 예. 김혜경 씨가 잘 모르고 사적으로 어떤 그렇게 잘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옆에 비서가 가져온 음식을 막 먹고 이랬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잘못됐죠. 하지만 그게 금액이 180만 원이더라고요. 또 다 반납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29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고작 이 정도면 이거는 솔직히 조금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털어서 고작 이러려고 이 경찰력과 검찰력을 낭비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저는 나중에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저는 김혜경 씨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사과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책임질 부분은 지금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경찰 이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표적이 생기면 압수수색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표적이 생기면 막 압수수색을 129곳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인들 저도 129곳을 압수수색 당하면 없는 죄도 나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런 비교되는 형평에 맞지 않는 어떤 사법의 집행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 김건희 여사는 예. 압수수색 한 번도 없었다. 그 2천만 원 지금 경찰이 밝혀낸 법인카드 사용 그 내역이 180만 원을 뺀 나머지는 그럼 배 씨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겁니까? 경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입증을 하려고 했으면
1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면 고작 못 찾았겠습니까? 탈탈 털어도 겨우 그거밖에 없더라라는 것인데 이거는 좀 과도한 경찰 사법권의 남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6차례 180만 원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 그 김영영 씨 수행비서관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자기 밑에 주무관 모 씨에게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예. 대선 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게 16차례 정도 되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16차례 180만 원 운운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증거가 드러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한 것이 2천만 원으로 드러난 거고요. 이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네.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수십 인분 거기다가 무슨 약 처방, 대리 처방한 거, 예. 그다음에 집에 옷장에 속옷 심부름 시킨 거 다 드러난 거잖아요. 다 드러난 건데 그 2천만 원 중에 16차례를 빼고는 배모 씨가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인카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써본 사람은 그렇게 쓸 수가 없고 도지사의 부인은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도지사의 부인이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도지사의 수행비서관이 무슨 법인카드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이거 웃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10개쯤 되는 과에 다 예산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밝혀진 것만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그 사과한 걸 또 희화화시켜서 또 최소화시켜서 나중에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7만 8천 원까지 갔더라고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를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드러났던 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법인카드 총액 사용량을 뽑아보고 그걸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해보고 누가 왔다 갔는지를 보면은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왔다 갔는데 그걸 경찰이 넣었겠습니까? 2천만 원에다가. 부인은 법카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배우자는 그리고 아니, 법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돈을 돌려줬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꽃을 샀다든가 법카를 쓸 수 없는 금액은 돌려준 게 맞습니다. 계좌이체를 했어요. 이재명 의원 쪽에서. 근데 180만 원 돈은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겁니까? 왜 그거 다르고 이거 다릅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이 법인카드 유용 문제들은요, 각 지자체가 국정감사에서도요, 아주 작은 부분으로 해서 감사 결과를 받아봅니다. 매년 있어요, 법인카드 잘못 쓴 거, 개인적으로 쓴 거.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이 김영 여사가 16차례 180만 원, 그러니까 한 번당 12만 원 정도 썼겠죠, 16차례. 근데 이게 대단히 엄청난 일처럼 부풀렸던 것은 그래서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잘 이용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카드 정도 써서 잘못 쓴 걸 반납하고 끝내는 것이 옳지 129곳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나라가 맞느냐라는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책임질 부분은 180만 원 반납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든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죠. 하지만 129곳을 털어서 사람을 완전 악마화를 시켜가지고 무슨 이 온 나라의 법인카드를 다 긁어서 쓴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씌운다는 자체가 그게 옳은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혐의점이 국고 손실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있었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아마도 9월 8일인가 그래요. 예, 9월 9일이죠. 예, 예.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압수액을 해야죠. 아니 근데 공직선거법도 되게 그게 7만 8천 원이 선거 해보셨잖아요. 민주당 당지자하고 만나서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본인 2만 4천 원 외에 나머지 5만 얼마를 내줬냐 안 내줬냐를 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129곳을 압수수색합니까? 입증을 하면 알겠습니다. 되죠. 저는 그런 아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그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이 조사 과정이 너무 과도했다. 그렇죠.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장이 검찰에서도 청구됐고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받아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